자, 이베스 수능 특강 독서 2강이에요. 잠시 읽어보라고 얘기했는데, 들여쓰기 부분에다가 번호를 매길 거고, 잠깐 스크롤을 좀 내려봐서 어떤 내용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에 특이점이 있어요. 지문을 많이 하는 것보다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과학 지문 설명문인 게 느낌이 오고, 두 번째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애매한 거를 좀 기준을 정하고 시작할게요. 네. 어차피 지문에 중심 소재라든가, 중심 화제라든가, 또 그림이라든가, 그런 건 바뀔 수가 있어. 그러나, 칸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요 정도에서, 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독서 2강 부분인데, 오늘의 체크해야 될 요소는 뭐냐? 오늘의 일용할 이론은 뭐냐? 바로 그림이 있는 독서 지문을 어떻게 오늘 별일이 다 있고, 그죠? 새 액땜한다 생각하자. 별일이다. 이거는 찍히면 안 되는데 잠시만. 오예. 그죠? 그래서 먼저 체크해야 될 건 그림이 있네. 그림이 있으면 우리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설명문이 있죠. 네, 설명문 중에서도 플러스 과학 기술 지문입니다. 과학 기술 제재에 해당이 되는 거고 플러스 하나 더 그림 있는 지문이죠. 이렇게 체크해볼까? 그림이 있는 지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지문이에요. 그래서 요럴 때 물론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 볼 때마다 정감 가지 않아요. 괜히 보면 미운 그런 놈 중에 하나죠.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여기 그림인데 그림을 먼저 보지 않는다죠. 그래서 그림은 먼저 보거나 파악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지 않는다. 요걸 가장 먼저 적는 게 원래 이걸 안 적거나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자꾸 애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얘기를 해줘도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가나 봐. 그래서 자꾸 그림을 보고 막 지문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그림은 먼저 보거나 파악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2번. 여기 설명문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설명문은 그 글에서 다루는 중심적으로 다루는 중심 화제죠. 중심 화제에 대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쓴 글이에요. 구체적인 정보의 글인데 우리가 일단 건드려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글에 대해서 많이 한다기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중심화제. 한마디로 이야기거리, 이야기 소스예요. 이야기 소스와 거기에 따른 자세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자세한 정보인데 그러면 이 독서라는 글은 왜 썼느냐? 이 중심화제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고, 그죠? 이 화제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흘러가요. 구체적으로 흘러가면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을 겁니다. 요게 3번이에요. 번호상으로. 자,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거예요. 네, 핵심 요소라든가 특징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법칙 등이 있습니다. 법칙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 구체적인 거라고.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거야. 핵심적인 요소, 특징, 개념, 이론, 법칙 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중심 화제라는 건 얘를 설명하기 위한 소재, 재료,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보는 이걸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소 특징인데 바로 이 부분이 색깔을 좀 바꿔서 바로 요 요소라든가 특징, 개념, 이론 중에서 이것이 4번으로 들어가죠.
요것이 바로 그림에 담기는 내용이에요. 즉, 구체적인 정보가 그림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처음부터 그림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림을 먼저 보면 디테일한 정보를 먼저 보게 돼서 질려.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 아, 어려워. 나 못할 것 같아. 나 이번 생은 망했나 봐. 다시 태어나야 되나 봐. 이런 5만 가지 잡생각을 갖게 만드는 원동력이니까 이걸 빼고 지금 여기서 얘기했었던 일단 중심 화제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뭐가 되느냐? 5번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지문이죠. 네, 지문 또는 제시문인데 지문의 첫 단락보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연습을 했었죠. 마지막 단락, 그죠? 지문의 마지막 단락을 먼저 보거나 또는 첫 단락을 먼저 봐도 괜찮아요. 마지막 단락을 보거나 또는 마지막 단락이나 첫 단락을 먼저 보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그럼 이걸 먼저 보는 이유는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화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그 정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정감 있는, 정다운 또는 아주 감정적인, 재밌는 그런 게 아니고 딱딱하고 무겁고 전문적이고 이상한 용어, 전문적인 수식, 막 전문적인 기호 이런 것들을 쓰는 글이라서 재밌대가리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지막 단락이나 다시 여기 마지막 단락이나 내가 권장하는 건 마지막 단락을 좀 권하죠. 마지막 단락 보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 글은 LED 전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야. LED 전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단락은 주요 설명 대상이죠. 주요 설명 화제에 대한 정보와 거기에 따른 특징 정도를 언급하는 거고 첫 단락 부분에서는 뭐를 확인하느냐? 첫 단락에서는 그 중심화제라고 얘기하죠. 그 중심화제를 파악하면 됩니다. 첫 단락은 다시 한번 중심화제를 파악하면 돼요. 중심화제 파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 그래서 첫 단락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는 잘 알 수가 있어. 다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는 잘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단락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을 보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더 낫다. 자, 요거죠. 첫 단락을 먼저 보고 다음 6번째. 그러면 옆에서 걱정되는 요 보기가 보기나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나 그림은 가운데 단락이죠. 극단적으로 가운데 단락에 자세한 정보죠. 네, 자세한 정보와 관련이 있어요. 자세한 정보와 관련이 있다. 네, 이렇게 인정하고 그러면 가운데 단락에서 다시 한번 가운데 단락에 자세한 정보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또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모호해지긴 했어요. 이 자세한 정보 앞에서도 중심화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했으니까 이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요 얘기 다시 와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요소, 특징, 개념, 이론, 법칙이죠. 얘가 자세한 정보와 관련이 돼 있어서 자세한 정보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대표적인 특징을 담은 단어나 개념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단어나 개념을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문을 보고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림이나 보기가 있을 때는 어떻다? 그거는 전체 주제와 관련은 있는데 전체 주제, 문단별 핵심 그거를 아주 쉽게 고지고대로 간단하게 연결해서 반영한 게 아니야. 복잡하고 구체적인 걸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힌트는 줬다. 가운데 부분에 설명이 있어요. 보기나 그림은. 자, 그렇게 돼서 요것까지는 좀 기억하세요.
나는 이것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형광등하고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거는 형광등하고 LED 전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라고 파악하면, 오, 잘했어. 중심화제만 파악했네. 형광등하고 LED 전등에 무엇을 얘기한 거니?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야 돼요. 그렇죠? 읽어내야 돼요. 결국은 예시를 한번 여기에 들게요. 여기에다 힌트는 써주고 가야지. 그렇죠? 예시를 좀 들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볼게요. 다음 지문에 있는 걸 좀 참고하면 첫 번째 중심화제는 첫 단락에 있는 게 중심화제일까?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것이 중심화제일까? 물어보고 또 꿀먹은 벙어리가 돼.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보면 중심화제는 첫 단락에서는 형광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1번 문제 보면 그거 나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LED 전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심화제 뭐니? 라고 하면 둘 다요. 둘 다요. 일단 1차 오케이.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핵심으로 잡아야 돼. 뭘로 잡아야 될까? 뭘로 잡아야 될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마지막 단락 거야. 알았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마지막 단락.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D자가 좀 못생겼죠? D자로 가서 LED 전등. 얘가 말하고 싶은 것,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거야. 야, 요즘 LED 전등 쓰고 있지? 그죠? LED 전등 쓰고 있지? 알려주고 싶은 거는 나 LED 전등이야. 형광등 이미 철 지나갔잖아. 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됐죠? 다음 중심화제를 파악했어요. 두 번째 설명문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첫 단락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이제 한 글자씩 쓰게 첫 단락부터 읽어내려가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 빛을 내는 원리예요. 빛을 내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빛을 내는 원리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두라고 할게. 두 번째 단락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해서 전류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류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왜 얘기했을까? 마지막 단락에서 보면 3단락이죠. 3단락에서 보면 그죠? 3단락에서 보면 뭐를 얘기하고 있어? LED 전등에 빛을 내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 왠지 얘랑 비슷하잖아. 형광등, 여기 형광등을 좀 안 썼는데, 형광등이 빛을 내는 원리와 얘하고 연결한 거죠. 유추 적용한 거죠. 비슷한 걸로 연결한 거야. 그래서 정말 4단락에서 뭐를 얘기하는 거야? 전류와, 그렇죠? 전류와 관련돼서 뭔가를 이야기할 거야. 이 전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류에 대해서 이거 다 얘기해주면 재미없으니까, 전류에 대해서 네모다! 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전류, 네모다! LED 전등이 빛을 내는 원리가 전류와 관련이 돼. 근데 전류에 여기는 세기야, 세기. 여기는 세기였어. 전류에 여기는 세기였다면 여기도 세기였을까? 똑같으면 얘기 안 했겠지. 약간 다를 거야. 키워드만 적고 갈게요. 다 알려주자. 방향이죠. 형광등하고 다른 점이 뭐야? LED 등은 방향이 달라. 끝났어. 읽는 건. 근데 이걸 알고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화면 넘기기 전에 좀 보세요. 이거에 관련된 거 가장 부담스러운 문제가 보기입니다. 누군가가 보기가 잘 안 풀려요. 지인이가 얘기했어요. 보기가 안 풀린다고. 다른 낮은 학년들도 보기가 잘 안 풀려요. 자, 3번 문제 봅니다. 나도 넘어갈게. 그렇죠? 자, 요거 그대로 놔두고 좀 복잡하더라도 그대로 놔두고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큰 지문에서 뭘 얘기하는지 힌트가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문제 먼저 보라고 그랬지. 자, 이 문제를 먼저 봤어. 자, 구체적인 정보야. 읽고 나서 풀었다고 치자. 여기는 지워도 되니? 여기는 지워도 돼? 이쪽은? 그림을 좀 구분해서. 근데 잘 구분 안 되더라도 이 그림 나오면 뭐야? 자, 여기에서 보면
기억 디귿인데 요거 전류하고 그래서 나온 P형 반도체, 양원에서 N형 반도체를 했을 때 이거는 뭐와 관련될까? 보기는 구체적인 정보지. 빛을 발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 원리가 전류의 세기 아니면 방향일 거야. 그죠? 자, 이거 지우고 요것만 남길게요. 괜찮아? 지워도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좀 지워서 3번 문제를 먼저 봅니다. 얘기했죠? 무턱대고 지문 먼저 읽지 말라고. 두세 번 읽고 나서 문제도 두세 번 읽으면 남들보다 3, 4배 시간을 더 쓰게 돼.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반도체야. 그런데 이렇게 화살표가 있네. 그 다음에 뿔마가 있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흐르는 건 알지. 공통과학에서 했으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P형은 마이너스 쪽으로, N형은 이쪽으로. 세기와 관련된 거야? 방향과 관련된 내용이야 이거? 방향이죠. 됐니? 그리고 나서 이제 단어 선택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이 보기는 방향이 필요한 거야. 나 방향인 것 같은데. 지문 요거 내가 정보를 줬으니까 지문 읽고 나서 이제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럼 방향의 특징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되죠. 자, 흐르지 않는다와 흐른다, 결합한다, 밀어낸다, 당긴다, 밀어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본인이 편한 걸로 먼저 하면 됩니다. 알고 싶은 걸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문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방향이니까 얘는 이쪽 방향,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쪽 방향 하니까 얘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면 여기에서 충돌 나겠지. 이론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거 한도 내에서 짐작해보자고. 전류가 흐를까 충돌 날까? 충돌 나요. 그럼 여기는 흐르지 않는다가 맞을 것 같지. 정답이 아니야. 짐작하고 가세요. 틀리면 고치면 되지. 그 다음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니은 부분 있죠. 마이너스 전자 P형 반도체의 양공이 어떻게 된다? 충돌 난다고 생각했는데 밀어내는 거야? 결합하는 거야? 이게 문제야. 결합하는 거야? 밀어내는 거야? 우리는 밀어낸다고 찍을 거야. 그죠? 밀어낸다고 찍을 거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플러스 극이 N형 반도체 전자를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당기겠지. 그죠? 당기겠지. 이렇게 짐작하고 지문 읽으세요. 그죠? 물론 전체 읽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해당되는 설명이 있는 데를 비슷한 거를 찾아가는 거야. 그죠? 지문은 딱 한 번 읽고 문제 한 번 읽고 정답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세 번 읽어서 빠른 속도로 읽어서 해도 돼. 누가 그래? 나도 고민이 되면 이건가?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는 벌써 두세 번 읽었다는 뜻이야.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정확한 부분을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근데 이게 100% 맞는다라고 보장은 못할 수도 있어. 왜? 우리가 아는 머릿속의 상식인데 이거는 너희들이 읽고 나서 1차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나 정답 다 골랐어. 기억은 흐르지 않는다. 니은 밀어낸다. 3번은 뭡니까? 당긴다인데 조심해야 될 건 뭐야? 마이너스 여기에서 끌어당긴다라고 얘기해서 밀어낸다라고 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반대인 것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필요한 단어가 뭐냐? 그죠? 여기에 하나 더 양공이라는 단어와 전자라는 단어가 있을 거야. 양공이라는 단어와 전자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양공과 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양공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요거는 뭐야? 전자야 양공이야. 그림으로 봤을 때. 요건 전자야? 예, 요건 전자가 이렇게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요건 전자고. 이렇게 가는 거 이거는 뭐야? 양공이네. 자, 전자와 양공이야. 우리가 이렇게 판단했던 건 뭐야? 이거의 기준은 전자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전자와 양공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어디가 차이가 나? 요 부분이 차이가 나. 요 부분이 달라. 여기는 전자니까 말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퀘션 마크 갖고서 체크를 하자고. 그러면 P형 반도체에 관련된 거니까 어디를 의심해야 돼? 여기를 다시 확인을 해. 다시 확인을 해야 돼. 어디에서? 지문에서. 오케이? 왜? 전자 흐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상식으로 풀어도 돼. 그런데 이 그림에서 활용도가 이거야. 얘는 전자라고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잖니. 패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대로 음극에서 플러스극으로 흘러가는 게 맞아. 문제는 뭐야? 양공이라는 놈이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얘가 결합인지 밀어내는지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정답집 옆에 펴놓고 해도 돼요. 네, 정답집 펴놓고 해도 된다고. EBS 강의하는데 해설지 강의 안 한다. 알았죠? 전혀 차원이 다를 거야. 자, 이러고 나서 질문 가세요. 1, 2번은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문제 풀어도 되겠습니다. 결정타 되는 문제, 오늘은 보기와 그림이 있는 걸 좀 할 거예요. 그럼 이것과 관련된 걸 먼저 읽으면 되겠지. 다시 한번 이것과 관련된 이름을 읽으면 될 거야. 문단을 읽으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와 관련된 거. 자, 키워드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양공, 전자, P형, N형.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거. 그죠? 자, P형, N형, 양공. 이거 있는 거를 찾아보세요. 몇 문단부터 있지? 3문단, 4문단이죠. 다시 한번 3문단, 4문단에 있습니다. 다시 요거에 관련된, 여기 키워드에 관련된 거는 3문단과 4문단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만약에 둘 다 언급되고 있으면 어디부터 읽으라고? 항상 마지막이 중요한 거야. 잘 모르겠으면 마지막 문단부터 읽기 시작합시다. 거꾸로 읽어가세요. 정답을 알아놓고 문제 푸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오케이? 내 전략을 정해주는 거야. 어떻게 할지 헤매지 마. 내가 맞추고 못 맞추고를 떠나서 내가 일정한 패턴과 전략, 수능 문제, 수능형 문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걸 우리가 활용하는 거니까. 네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해서 P형과 N형이 있는 부분을 찾아갑시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도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대해서 3문단, 4문단이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그림이 몇 번이니?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그림이 여기 6개, 여기 6개니까 또 그림 2와 관련이 되네? 그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정보로 가면 이거는 첫 번째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그림 2와 관련이 되죠. 그림 2와 관련이 되니까 그림 2에 대한 설명은 어디입니까? 4문단. 이거 내가 천천히 설명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10초 정도 지문 읽고 나서 10초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 과학기술 지문은 남들이 잘 틀리니까 2번, 3번 읽어서 10분 이상 시간 투자해서 많이 맞춰. 등급 차이가 확 벌어져. 알았죠? 응? 그래? 아니, 참. 왜 이럴까? 그지? 네, 소리 또 작살 났겠네요. 네, 마이크 떨어진 줄 몰라서. 자, 이러고 나서 어디를 읽어야 될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첫 번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판단을 해라. 지문 읽고 왔을 때도 이 보기 그림이 내가 알고 있던, 이건 교과서적인 거니까 판단해라. 판단이 안 된다면 여기 있는 요런 용어들을 봐라. 용어들을 보고서 요 전체적인 용어들을 보고서 몇 문단인지를 판단해라. 네 번째 문단에 있는데 애매하면 마지막 문단부터. 그다음 그림을 보니까 그림 2와 관련되니까 이것도 4문단. 이거에 정답이 있는 문단은 몇 번이야? 4번 문단이야. 오케이? 이것만 정해도 거의 맞춘다.
라는 거죠. 자, 이제 4문단, 마지막 문단으로 갑니다. 한편, 이렇게 정리됐죠? 정리됐죠? 마지막 문단으로 갑니다. 어디를 먼저 읽어야 될지 우선순위 문단을 정해라. 그리고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문학은 보기하고 1, 2, 3, 4번 선택지를 연결해서 정답을 대충 걸러낼 수 있어요. 틀린 정답을 걸러낼 수 있지만 독서는 그럴 수 없다. 철저하게 지문과 보기, 지문과 선택지를 연결해서 판단하는 거야. 인내심을 가져야 돼. 쉽지 않아요. 대신 맞추면 맛있어요. 점수와 등급이 쭉쭉 올라가. 오케이? 됐습니다. 올라갑니다. 뿅.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마지막 문단이야. 이건 읽어가면서 푸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보기가 잘 안 돼요 라는 아주 가슴 아픈 얘기를 들어서 네, 이렇게 한번 요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이야 비슷하니까, 양공전자 비슷하니까 쭉 여기는 이제 또 지웁니다. 확인됐죠? 자, 들어가서 아이고, 요거 어차피 세기하고 방향이니까 형광등, LED, 세기, 방향 요 4가지 키워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미리 했는데 우리가 했던 거 형광등, LED, 전류의 세기죠. 세기, 방향 이 4가지 키워드를 갖고 가는데 지금 우리 마지막 문단에 LED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번째 문단은 내가 사전 설명을 해줬는데 과연 그러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째 문단 시작하죠. 조금 더 올려볼까? 가급적이면 한 번에 다 왔으면 좋겠는데 지우지 않고 와, 이렇게 됐어요. 자, 한편 LED 전등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사용하여 한 방향이래. 그래서 4번째 문단 먼저 각 잡고 LED 전등이죠. 네, 중심 화제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LED 전등이었어. 누군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보통 첫 문단에다 중심 화제 쓰고 하는데 야, 중심 화제는 내가 글의 구조 얘기했잖아. 서론, 첫 단락 마지막, 본론 마지막, 결론 전반부, 마지막 문단 앞부분에 나와. 마지막 앞부분에 나온 게 진짜 중심 화제고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리 요거 과학 지문이 아니라 인문 지문에서 뭐야? 재판할 때 내가 막 얘기하자. 저는 뭐 그랬고요. 저랬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마지막 얘기로 판단해. 사람 살아가는데도 그래. 논리적인 재판에서도 그러듯이 논리적인 글일수록 마지막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단순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전류예요. 흐르는 전류를 사용하여 빛을 낸다. 하지만 이런 역접의 접속어죠. 한번 쭉 볼까? 마침표 단위로 끊으라고 그랬고요. 마침표 단위로 끊는 건 너희들이 하세요. 자, 이렇게 끊어놓고 갔는데 흐르는데 쉼표 아니고 그렇죠? 와, 길다. 그렇죠? 흐르지 않는다. 정답이 보이는 것 같은데 끊고 나서 너희들이 아는 건데 앞에 있는 거 말고 중심화제 확인을 했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앞에 있는 내용 말고 서술어 먼저 확인해. 서술어 먼저 정보를 설명하는 글일수록 서술어를 먼저 확인해 봐. 그래야 특징을 잡을 수가 있어. 구체적인 특징은 어디에 나타난다? 서술어 부분에서 구체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구체적인 특징과 연관된 거라며 구체적 특징과 관련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빛을 낸다. 빨간색으로 표시하게 빛을 낸다. 서술어만.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바뀐다. 요거를 서술어절로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형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그 다음에 마침표로 끊었지만 요럴 때는 요거 임시로 끊어서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 되면 P형 반도체에 연결이 되면 그렇죠? 전자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아까 문제 봤을 때 뭐였어? 첫 번째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정답이었지.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야 돼? 결합이 들어가야 돼. 양공에서. 그죠? 근데 양공인지 아직 모르니까 결합과 연결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래서 아쉬워서. 그죠? 조금만 내려서 한두 줄이면 될 것 같은데. 흐르지 않는다. 이런 원리를 통해 공급되도록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건 내가 써놓을게. 한 방향으로, 그죠? 여기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하는 거죠. 요거 동그라미 쳤다고 할게. 2주에서 정답이 있다고. 우리가 의심해야 될 건 몇 번이야? 2번이죠. 두 번째 거, 니은이죠. 결합하고 밀어내고 해서 여기 결합하고 밀어내고 중에서 뭐만 있어? 결합만 있죠. 논리적으로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이건 정답이 뭐야? 결합이야. 왜? 근거가 되는 제시문에 결합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밀어내고 안 보이는데 굳이 쓸 필요 없잖아. 독서 지문은 제시문하고 선택지하고 또는 문제하고 문제 1, 2, 3, 4번이라고 이렇게 문제 물어볼 거랑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야. 단어만 달라. 똑같은 뜻인데 단어만 달라. 예를 들어서 O2를 산소라고 표현하든가 산소를 O2라고 표현하든가 그죠? 물을 H2O, 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관계야. 근데 여기 서술어가 직접 연결됐으니까 밀어내기가 없어. 연결하고 결합밖에 없어. 그래서 2번 정답 결합입니다. 정답 확인하세요. 주관식도 이렇게 풀 수 있어. 정답지 옆에 펴놓고 정답 바로바로 확인. 나머지도 여기 거의 흐르지 않는다. 기억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고 힘든 게 뭐야? 끌어당기기, 밀어내기가 여기서 직접 안 보이니까 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기억과 니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공통과학의 기본 지식으로도 풀 수 있다. 이게 배경 지식이야. 그렇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한 번쯤은 1학년 때 공통과학 공부했을 때 아주 열심히 반복했었던 내용. 전자는 어디야? 음극에서 플러스극으로 온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짐작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죠? 많은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독서에서 요구하는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배경 지식 수준, 공통과학 수준이에요. 됐죠? 끝. 문제 더 풀까? 지문을 좀 정리해야 되죠? 그죠? 아쉽지 않아. 네, 수업 같은 흉내를 좀 내겠습니다, 이제. 지문 정리해줘야 되잖아. 굳이 필요 없어? 처음 온 친구도 있고, 그죠? 예, 네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아까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네 번째 문단은 뭐라고? 여기 LED 전등에 써놓고 좀 내려갈 거라서 네, 좀 더 위로, 그죠? 요거 방향이 있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네 번째 문단에서 방향이라고 세 번째 문단의 네 번째 문단이야. LED 전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번 여기 살펴보자. 자, 전류를 이용하여 빛을 낸다. 전류의 흐름을 통해서 선생님 정리할 때 흐르는 전류 빛을 낸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좀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면 단어를 바꾸면 됩니다. 순서 위치를 바꿔도 의미가 통해야 돼. 독서 지문에서 애매해, 아리까리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서술어하고 명사, 꾸며주는 말과 꾸밈 받는 말 또는 서술어의 위치를 바꿔서 주어하고 서술의 위치를 바꿔서 한번 의미를 구성해 보세요. 말이 돼야 돼요. 말이 안 되면 이상한 거야. 국어 문장의 특성이야. 국어 문장의 종특이야, 종특. 그렇죠? 전류 흐름을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 빛을 낸다. 우리 꼼꼼하게 다 하는 걸로 해서 다 해보자. 두 번째, 하지만 부분이죠.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의 교대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교류는 방향이 있죠? 바뀐다. 교류는 방향이
바뀐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이,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나? 그래서 그림1과 그림의 형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P와 N이죠. 그래서 교류 전류가 흐르면 그림1과 형태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 이걸 다 써서 불안해서 확인하려고 하지만 너희들 머리는 기억하고 있어. 너님께서 불안한 것뿐이야. 그 불안감을 줄이라고. 그죠? 문제 풀 때 불안하면서 콩당콩당 하면서 쓰는 게 그게 정답이야. 알았죠? 너무 릴렉스하게 쓰는 정답은 의심해봐야 돼. 수능은 그렇게는 안 줘. 독서는. 문학은 그렇게 줘요. 근데 독서는 그게 없어. 약간 불안하면서 내가 이거 기억한 게 맞나? 방금 본 건 내가 맞나? 확인해가면서 푸는 거. 그게 정답이라고. 알았죠? 아, 이거야 하고 딱 썼는데 그 새끼가 짝대기 맞는 거지. 인생 나락으로 가는 거지. 예, 불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전문 지식이니까. 그 다음, 여기죠. 또 따라서, 접속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요건데, 요 주기적 반복했고, 또 하지만, 또 역접이야? 예, 해서, 예, 플러스과 마이너스 각각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와 N의 연결이 될 때만 전류가 흐르는데, 세 번째는 P하고 N에 뭐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그죠? 반도체. 각각이 각각 P와 N도체에 연결이 될 때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연결이 돼. 플러스 극과 N 극이 마이너스 극이 연결이 될 때 전류가 흐릅니다. 다시 한번. 네, 전류가, 예, 흐르죠. 그림 2처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그림 2가 필요하다라는 걸, 예, 비교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P형 반도체에 연결이 되면, 자, 연결 다시 한번 나왔어요. P형과 N형 반도체에 연결이 되면 하나가 더 필요하지. 어떻게 된다고? 해서 나온 전자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해서 끌려가고 해서 전류가 흐르는데 어떻게 된다고? 전자가, 요렇게 할게. 전자가 결합을 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필요한 거, 이 결합이라는 단어가 필요하지. 이것이 니은 정답이셔요. 그죠? 니은 정답과 관련이 되는 거지. 맞나요? 그 다음에 이때는 집합면에서 전자 양공이 만나지 못하게 돼요. 4번. 전자와 양공이 못 만나게 되면 그죠? 다시 한번.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 안 흐릅니다. 전류 안 흐름. 전류 안 흐름은 우리 2번 문제가 타깃이에요. 전류가 안 흐르는 건 몇 번 정답과 관련이 되나요? 요거는 기억의 정답에 해당이 되는 거야. 해당 문단을 잘 찾으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세세하게 보는 이유가 뭐다? 바로 3번 문제에서 자세히 물어봤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이러한 원리를 통해, 자, 지문은 여기 좀 읽을게요. 스크롤 안 내리고. 이러한 원리를 통해 교류 전류가 공급되더라도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정답을 찾았어요. 됐죠? 됐죠? 나머지도 찾고 싶으면 또 다른 부분을 좀 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끌려가고 결합하고, 예,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전자의 일반적인 성격에서 앞에서 파악하면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파악했어? 네 번째 문단을 3번 문제 때문에. 3번 문제 때문에. 그죠? 내가, 이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좀 내가 못한다. 그리고 잘 못 읽는다. 라는 친구들.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읽어서 이거 다 이해가 된다고? 뭐 전공자야? 몰라. 형광등 그냥 낄 줄만 알면 되잖아. 스위치 올릴 줄 알고. 우리 생활은 그거밖에 없었어. 근데 갑자기 LED가 빛을 이렇게 낸다라고, 전공자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단어로 아주 생기초로 알려주는데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워. 그럴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국어적으로 읽어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문제 해결은 뭐다? 정답 찾기. 됐죠?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원래 저렇게까지 자세히 안 해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위해서 저렇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국가대표 찾아야죠. 여기선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빛을 내는 겁니다. 앞에 문단 읽었으면 빛을 낼 때 방향 바뀌고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연결되고 결합하고 그죠? 전류 안 흐르고 이게 뭐와 관련이 되는 거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니?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 결국은 대표 주자 이거를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방향이 바뀌고 연결되고 결합하고 하는 거는 뭐와 관련이 돼? 이거를 이제 앞으로 훈련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교류의 방향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바뀌고 반복하는 거의 주체가 뭐야? 방향이죠. LED 전등이 빛을 내는 원리와 방향. 이렇게 잡으면 돼요. 소주제를. 뭐 문제집이나 자습서처럼 너무너무 멋들어진 말로 할 수 있을 정도면 정말 능력 좋은데 그 정도까지 필요 없어요. 핵심만 필요해. LED 전등이 빛을 내는데 빛을 내는 원리인 방향. 무슨 방향이야? 전류의 방향이야. 그렇죠? 교류라고 했으니까 전류의 흐름이 교류고요. 전류의 방향, 교류의 방향 해도 괜찮아. 알았죠? 키워드는 뭐다? 방향으로 잡아주세요. 빛을 내는데 필요한 건 방향이었어. 뭐가? LED 전등. 앞에 얘기했던 형광등은 뭐야? 세기. 전류의 세기가 중요했어. 그래서 만지면 뚝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됐죠? 나머지는 좀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풀어보고 나서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미리 예습해주고. 자, 첫 번째 문단 가죠. 네 번째 문단 저렇게 놔두고 이제 첫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 가장 부담스러운 지문이 바로 보기 문제였다라는 거 정리를 했고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문단 좀 침범을 했네. 이런 젠장할. 그렇죠? 그래도 우리 최대한 봅시다. 그렇죠? 저기 표시한 거하고 요거 니은의 정답 요것만 지우면 얼추 될 것 같아요. 못 만남, 그죠? 못 만남, 요 정도로 써놓고. 자, 첫 번째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들어가고, 첫 문단은 옆에다가 좀 써놓을게요. 공간상. 절연체들을 해서 일단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끊으라고. 그래서 첫 문단은 뭐를 확인하는 거야? 첫 문단에서는 중심화제 확인한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심화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확인 들어갑시다라고 하는 거죠. 확인 됐죠? 그 다음에 쭉 되고 달라진다. 기체 절연체를 갔을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방전 현상인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처마 주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 쓸까요? 처음과 마지막 단락, 처음과 마지막 문장, 주어와 서술어, 그 중에서도 서술어 중심 독해 마지막 단락을 먼저 읽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자, 그래서 그죠? 방전등에 속한다. 그죠? 방전등에 속한다.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등이 들어있다. 수은증기와 충돌한다. 그 다음에 여기 방출되는 거, 전자들이 방출되고 자외선 형태로 방출되고 이렇게 되고 또 가시광선이 방출되고 방출이니까 우리가 형광등이 빛을 내는 것은 방출에 의해서 내는 것 같죠? 여기 돼 있으니까. 그래서 형광물질의 종류에 따라 방출되는
가시광선의 색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서술을 받고 여기에 대응되는 주어나 목적어를 좀 확인하세요. 여기에서 뭡니까? 뭐가 색이 달라지고 뭐가 방출되고 충돌하고 불활성 기체가 있고 방전 등에 해당되는 것은 뭐지? 여기 있는 형광등이지. 형광등이 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1문단의 중심 소재입니다. 근데 이 중심 소재가 얘를 끝까지 설명한 게 아니라 LED 전등을 설명하기 위한 밑밥이야. 빌드업 한 거예요. 형광등으로. 자, 형광등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네, 형광등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전체적인 특징 국가대표급의 내용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를 정해야 될지 한번 좀 보는 거죠. 들어있고, 방출되고, 충돌되고 해서, 다시 한번 형광등은 필라멘트하고 유리관, 불활성 기체, 방출되어 충돌해요. 가시광선 형태로 방출되고 자유선 형태로 방출되고 형광물질에서 가시광선이 방출되고 가시광선의 색이 달라진다. 뭐 하는 거야? 방전 현상이죠. 형광등의 방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야. 자,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죠. 예, 당연히 잡을 수 있어요. 방전 현상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니? 가시광선. 방전 현상을 통해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죠? 만약에 모르겠거든. 두 번째 문단, 첫 문단 보세요. 형광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발생한 빛이에요. 그래서 가시광선을 다른 말로 뭐야? 두 번째 문단 보니까, 발생한 빛이다. 형광등에서 방전 현상으로 발생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됐나요? 네, 다음 두 번째 문단 들어가죠. 두 번째 문단 굉장히 자세했어. 다음 두 번째,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류의 세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적어야 하는데 가정에 공급된 교류 전류는 전류의 세기가 계속하여 변한다 해서 전류의 세기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전류의 세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형광등이잖아. 그래서 중심화제 형광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뭔지 모르지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형광등의 개발 초기까지 알아야 돼. 문제에서 안 물어봤으면 몰라도 돼. 형광등은 전류의 세기에 의해서 변화가 관련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정리된 내용만 봅니다. 정리된 내용만 쭉 봐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저기 써놨으니까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 뒷부분의 내용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이 있거나 1, 2, 3, 4번 아까 뭐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거기서 물어봤다면 예, 추가로 더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읽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안정결 세계 변화에 적은 전류를 형광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해서 세계 변화가 적은 전류, 형광등에 안정적으로 공급, 이것만 보고도 정리가 될 수가 있죠. 가격이 해서 여전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데 싸니까 그렇죠. 전류의 세기. 여기도 전류의 색이죠. 네, 색이, 그죠? 전류, 안정적. 그런데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 적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정기가 있어서, 그죠? 변화가 적은 거죠. 전류의 세기에 변화가 적어야 된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도 돼요. 끝났죠? 끝났어요.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죠. 세 번째 문단으로. 여기 쓸 공간 없으니까 세 번째 문단 여기다 붙일게. 왜? 같은 LED파니까 여기를. LED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LED는 해서 갑자기 바뀌었어. 형광등에서 LED로 화재가 바뀌었지. 화재 전환이 일어나고 있구나. LED, 그죠?
LED 한번 이렇게 써놓고 광반도체 소자이고 끊으세요 에서 형광등을 대체하고 있으니까 LED가 이제 형광등 다음 제품이란 얘기겠지. 그리고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그림에 있었네. 쭉 해서 특징이 뭐다? 전자가 많고, 끊었고요. 마침표 끊는 거, 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양공이 많다. 전자는, 전하를 띈다 해서 양공 플러스 전화인데 요거는 그냥 전하를 띈다 정도만 밑줄 쳐놓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은 머릿속으로 해서 전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전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림 1이에요. 얘를 얘기하는 거. 이 모든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은 요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동하는데 그림 1이죠. 연결하면 그죠? 양공 플러스 극의 영향에서 이렇게 쭉 되는데 이 복잡한 과정 말고 그러니까 이동을 한다. 전자가 이동을 하고 양공이나 전자가 이동을 해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결과야. 접합면에서 결합하며 전류가 계속하여 흐르는데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고요. 그림 1이에요. 그림 1의 특징이에요. 전자와 양공이 서로 결합해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전기를 덜 먹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조금만 더 내릴게요. 네, 조금만 더 내려서 해서 낮은 상태가 되고 이때 결합 후에 에너지 차이만큼 빛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LED 내가 소주지 정리할 필요 없네. 그래서 항상 마지막 거라고 그랬잖아. LED 전등의 작동 원리이다. LED 전등의 작동 원리. 내가 내용 이해면 요거면 됐고 문제에서 물어봐서 그림 1로 물어보면 그 문제 있을 때 다시 와서 읽어. 알았죠? 내용 이해가 안 된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 한 번 읽어서 다 한다고 무슨 밥도 한 숟갈 먹고 너무 배불러. 그죠? 배 꺼이 나올 정도로 배불러. 그런 거 없어. 독서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어렵다는 건 배고픈 것과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씩 먹어야 된다라는 거지. 됐나요? 그죠? 그래서 LED 전등의 작동 원리인데 뭐 흐르고 하는데 결국 뭐가 작용이 된 거니? 작동 원리 핵심 정도는 그래도 하자. 뭐가 흐르는 거예요? 작동 원리는 전류의 그죠?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류의 흐름과 관련이 되는구나.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흐름,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합한 P형 반도체 방향하고 해서 결합면으로 이동한다. 흐르는데 낮은 상태가 되고 방출되는데 LED 전등의 작동 원리이다. 라고 해서 쭉 보면 이동한 데 남은 거는 양공이 많고 어쩌저쩌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데 어차피 영향을 받고 하는 거니까 이 전류의 흐름 중에서 내가 정리해 보니까 이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라고 정리해 준 거. 요거 하나만 발견하는 게 너희들 공부야. 됐지? 끝. 질문의 핵심. 문제에 관련된 거 가장 난해한 거 먼저 정리했죠. 화면 안에 들어오게 하느라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했는데 다시 좀 올려볼게요. 작동의 원리 안 보여도 지금 LED에 대해서 이렇게 수많은 밑줄을 칠 거야. 이걸 다 그때 한 땀 한 땀 이해한다고 미쳤어. 그렇게 안 물어봐. 그런 문제 있으면 그 문제에 해당해서 요거 찾아가서 하면 돼. 근데 특징은 있지. 화살표 맞대고 양공 전자 그죠? 위치하고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2하고 아까 좀 봤었는데 그림 2하고 보니까 어떠니? 양공하고 전자가 있는 것이 위치가 같은지 다른지 보세요. 양공, 전자 똑같지? 양만 다르지? 그런데 뭐가 달라? 양이 다르네. 양이 다르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